자, 보시죠. 자, 여기 제목 보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여긴 똑같아요.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하면 둘 중에 빠른 날에 환율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선적일의 환율이 원칙. 근데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그 환전한 날 금액. 맞죠? 그건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주냐면은요, 갑자기 수출 신고 필증을 줘요. 그렇죠? 이렇게 주고요. 거래처를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거래처 어떻게 보시면 되냐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외워주세요. 그 수출 신고 필증을 줄 때 상대방 거래처를 안 주면 동그라미 4번에 구매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것 좀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여기 보실게요. 시험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 뭐 보이세요? 여기 선적일이 선적일이 7월 31일이다 라고 되죠. 지금 문제는요. 왜냐면 이거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여기 선적일이 7월 31일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만 보시면 7월 31일 날에 환율인 1246.6원 맞죠? 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보이세요? 여기 뭐냐면 자, 계약금 2,000달러를 즉시 원화로 환가를 해서 뭐 자료 1이라고 자료1은 계약금 2,000달러를 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기 보실게요. 그럼 환전을 언제 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환전을.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자료 1번. 자료 1번 보시면 여기 거래일이 2020년 무시하시고 7월 13일이라도 있죠. 아니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화면 보시는 화면. 여기 화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례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7월 13일자에 245만 4,800원으로 우리가 여기 2만 달러였다가 죄송해요. 2만 달러란다. 우리가 2만 달러 중에 요 2,000달러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2,000달러에 대해서는 즉시 원화로 환전한 게 7월 13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7월 13일 날 2,000달러 환전한 게 245만 4,8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얼마? 2454800? 그럼 요 2,000달러는 우리가 매출액이 얼마냐면 2454800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환전한 금액 자체.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지금 나머지 어딨냐? 여기 18,000달러 있죠? 18,000달러는 우리가 한 달 후에 수취하기로 했다라는 건 8월 31일 날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선적일에 환율 써야 되겠죠?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더라도 우리 선적일에 환율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18,000달러 있죠? 요 18,000달러에 대해서는 1,246.6 이렇게 쓸게요. 6원을 더한 이 두 개를 더한 게 총 2만 달러에 대한 부가가치 세법상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우리가 선적일 이전에 환전한 게 7월 13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13일 날에 환전한 2,000달러는
245만 4,800원 자체가 우리나라 돈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18,000달러는 우리가 선적일의 환율 써야죠. 한 달 뒤에 받긴 했더라도. 그죠? 그럼 얘는 선적일의 환율 18,000달러 곱하기 이 선적일의 환율인 1,246원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총 2만 달러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끔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메인 매출조표 입력하실 때는 공급가액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잖아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요 금액 두 개를 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유념하시고 이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게 방금 그거예요. 요게 방금 245만 8천원. 요게 2,000달러에 대한 공급가액이죠? 그렇죠? 더하기 나머지 18,000달러에 대해서는 아까 1,246.6원이었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더한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급가액으로 계산기 두드리셔가지고 넣으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는 여기에도 물어봅니다. 여기 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셨죠? 요거 좀 유념하시고. 그래서 다시 여기 지울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가가치세법상 과표는 선적일의 환율이 원칙. 그죠?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한 안에 그 금액 자체. 그걸 응용하는 문제예요, 여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 유인물 어디로 가시냐면 8페이지. 회사를 근데 좀 바꿔주셔야 돼요. 회사 좀 바꿀게요. 자, 회사는 2003번으로 할 거거든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기 위에 있는 한강. 예, 클릭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돋보기. 여기 2003번 낙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클릭하고 확인하고 로그인까지. 예.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요. 자, 일단은 8페이지 좀 볼게요. 맨 아래 거. 자, 제목 보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렇게 나오면 이거 수출 실적과 관련된 수출 실적 명세서와 관련된 거구나라는 뜻이고, 일단은 자료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부터 보시는 걸 권장. 그러면 넘어가야 되겠죠. 어디까지 넘어가시냐면 10페이지까지예요. 보기 힘드시면 저기 PPT 화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10페이지 맨 위입니다. 자, 읽어보죠. 자, 자료 1은 손이라고 아예 줬죠,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처를 줄 때도 있고, 거래처를 안 주면 아까 했던 수출신고 필증에서 거래처 조회하시면 돼요. 구매자. 자, 자료 2는 소니에게 제품을 직수출하기로 하고, 자, 계약금 5,000달러를 받아서 즉시 원화로 환가가 환전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다. 근데 여러분들 자료 설명 2번에 선적일 몇 월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6월 21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자료 1번의 환가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환가일이 더 빠르면 그때는 환가하는 날에 환율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자, 다시 8페이지로 갑니다. 8페이지 보시면 환전을 6월 12일 날 했네요. 맨 아래 거. 맞죠? 환전을 6월 12일 날 했죠. 우리가 방금 선적일은 6월 21일이었잖아요. 그죠? 6월 21일 날 선적을 했는데 환전은 6월 12일 날 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까 5,000달러였죠? 5,000달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460만 원 그 자체가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시 왔다 갔다 할게요. 다시 10페이지. 네, 자료 설명 2번. 자, 자료 2는 소니에게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신고 비증이며 잔금 45,000달러는 한 달 뒤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뭐 그래도 그러면 45,000달러는 선적일의 환율인 6월 20일자 환율 써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자료 설명 3. 자료 3은 기준 환율 내역이래요. 그럼 이 기준 환율을 준 건 여기 자료 설명 2에 45,000달러에 대해서는 6월 20일자 환율 곱한 게 공급가액이다. 그 뜻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또 위로 갈게요. 자, 9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를 띄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 좀 쓸게요. 여기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세법상 공급가액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5,000달러에 대해서는 환전한 금액 그 자체죠. 460만 원이었죠, 아까. 60만 원 되는 거고요. 나머지 45,000이죠? 45,000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45,000달러 곱하기 선적일자의 환율인 달러당 900원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계산하시면 4,050만 원?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4,05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5만 달러에 대한 과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은.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4,510만 원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써야 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럼 나머지는 평가 문제 읽어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10페이지 다시 가시고. 자, 평가 문제 아직 안 읽었죠? 평가 문제 이제 볼게요. 자, 평가 문제 1번. 자, 6월 12일자 계약금, 입금에 대한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왜냐면 일반 전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계약금, 입금한 거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고, 실제로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도 여러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선수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수출한 건 6월 21일이니까 이거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평가 문제 2번이요.
자, 수출 거래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선적일자의 환율 6월 20일자로 입력해야 되겠죠? 6월 21일자로. 예. 근데 과세표준 및 제품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할 것이라는 건 우리가 회계 처리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라. 일반 회계 처리, 우리가 그 재무회계 따르지 말고 그 뜻입니다요. 만약에 재무회계처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긴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자, 그리고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알아서 반영됩니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 알아서 신고서에 들어가거든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그냥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하셔야 우리가 조회하는 문제를 맞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자, 그러면 일단은 1번은 여러분들이 그 8페이지 보고 다시 입력하시면 되겠죠.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 일반 전표 입력 가서 계약금 입금에 대한 거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자, 환전한 날짜가 6월 12일이죠? 그래서 6월 12일자로 6월 12일. 네. 자,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460만 원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네. 그리고 자료에 있어요. 국민은행이라 나와 있죠, 여러분들? 예, 그냥 국민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들어왔어요. 460만 원이. 예. 그래서 여기 국민은행 잡고요. 460만 원. 대변의 선수금이 되겠죠? 대변의 선수금. 근데 선수금은 그 소니한테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니로 돌리셔야죠. 그렇죠. 소니. 자,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가 문제 1번 했어요. 평가 문제 2번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공급가액 입력하고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갑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는 켜놓고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죠? 그 소득세 나올 때까지는. 그럼 일자는 얘가 6월 21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6월 21일자로. 유형은 누가 봐도 수출 16번. 그죠? 수출이고. 분명은 잘 안 할게요. 공급가액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도 하고 과세표준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아까 4,510만 원이었죠? 맞죠? 아까 요 계산한 거 여기 요거 요놈 식기 계산한 겁니다. 4,510만 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소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찬가지지만 전자 입력은 우리가 그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얘는 뭐냐면 조심하실 게 혼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금 있잖아요. 물건 넘겼으니까 까야죠. 460만 원. 그죠? 네.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이고요. 됐죠? 그럼 일단은 차변에 선수금 460만 원 까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460이었나요? 맞나? 460 맞구나. 60.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죠, 여러분들. 요 외상 매출금이 아까로 따지면 4만 5천 달러 곱하기 달러당
얼마였지? 1246.6이었나? 아, 아니군요. 900이구나. 죄송합니다. 900이었죠? 미쳤나봐요. 맞죠? 차변에, 네, 외상 매출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차 차익을 좀 3개면 잘 안 걸어줘요. 그럼 여기 보고 컨닝하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050만원.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들? 요 공급가액만 좀 여러분이 주의를 좀 해주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시험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할게요. 왜냐면 이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못 해요. 왜냐면, 왜 못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였어요?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 했던 거 잘 보시면,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 했던 건 그 5만 달러, 지금 모든 금액이 5만 달러잖아요. 맞죠? 그 5만 달러가 지금 어떻게 나누지? 우리가 5만 달러가 5천 달러에 대해서는 6월 12일자로 입력하는 거고. 맞죠? 근데 나머지 4만 5천 달러에 대해서는 6월 21일자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출 실적 명세서는 이 5만 달러가 둘 중에 빠른 날의 환율. 쓰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시점 명세서를 못 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출시점 명세서 이 5만 달러 전체가 다 환전이 미리 되거나 아니면 선적이 먼저 가나 이렇게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천 달러는 6월 12일자고 4만 5천 달러는 6월 21일자니까 5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 어떤 환율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시점 명세서 입력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문제에서 3번. 신고서에 반영하세요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신고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알죠? 신고서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귀찮으실 땐 그냥 신고서라고 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죠? 신고서. 네, 검색이 제일 짱이에요. 그냥. 날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여기 4,510만원 6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영세로 기타잖아요. 수출이니까. 맞죠?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신고서 나가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뜰 거거든요. 그러면 네, 예 눌러주셔야 나중에 조회 문제가 풀리겠죠. 그죠? 그것도 조심 좀 하시고.